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3월보다 22.1% 늘어나 9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 지수는 0.7%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2012년까지 모바일 1인 창조기업 10,000개를 육성합니다. 앱 창작터 11곳을 지정해 모바일용 소프트웨어 개발법을 교육하고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매출 34조 6,400억 원에 영업이익 3조 3,100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고 향후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에는 높은 민간 부문 부채 비율과 북한 관련 리스크 등 두 가지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상입니다. 우리 증시가 장 초반부터 1%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740선에서 지금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0.8% 정도 오르면서 이제 장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서 모두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개인은 열심히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유럽연합에서 또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그리스 지원 체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면서 이게 또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토로라가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국내 IT 업계에도 훈풍을 불러왔고요. 마침 또 삼성전자가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더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또 5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되신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장이고요. 4월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장이 흐렸었지만 오늘은 활짝 갠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사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며 현재는 14포인트 오른 1742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13포인트 오르면서 1742에 출발했습니다. 11시 구간에서 소폭 내려가는 듯도 했지만 꾸준하게 상승폭 이어가면서 1740선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돌아왔던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4천억 원가량 사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외국인 개인은 1,600억 원 정도, 기관은 2,7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강한 모습 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포인트 오른 523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포인트 오른 525에서 장을 개장했습니다. 상승폭은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520선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67억 원, 외국인이 150억 원 정도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135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면서 다시 1,110원대로 내려왔는 1,11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7원 20전 내린 1,107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분기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 3% 가까이 오르면서 장중에는 85만 원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가 반면에 3%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 강보합에 있습니다. 신한지수 1%, KB금융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1.4%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2%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1%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LG전자는 약보합 2% 내리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3%, 하이닉스 3%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분기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삼성그룹주들이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9%,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5.6%, 삼성전기가 2%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2.7%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끈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 설비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 ENG 10% 많이 올랐습니다. 신성홀딩스 역시 3% 올랐고요. 유니셈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프롬서티도 12%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은행주들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호재가 많았습니다. 일단 대형 금융주들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발표를 앞둔 금융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KB금융이 1.4% 올랐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1.3% 올랐고요. 외환은행이 2%, 기업은행이 3%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철강주들 보겠습니다. 반면에 철강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식경제부에서 철강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철강주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3% 내리고 있고요. 현대제철 오늘 4%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스코 강판도 2.7%, 유니온스틸도 2%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0.8%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1740선 위에 놓여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현물 모두 사고 있고 일단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자세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박중섭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는 1740선 위에 놓여 있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또 돌아왔네요. 네. 현재 시황 어떻습니까? 예,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전일 대비해서 0.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발표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사상 최대치 수준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대에 나서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만 4,4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하면서 1,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유럽 사태의 진정으로 달러화가 소폭 하락하면서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영향으로 전기전자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통신, 금융, 기계 업종들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 납품 가격 조정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원자재 공급 가격 인상을 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금속 업종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4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좀 매수폭이 둔화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실제로 매도를 또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증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우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양호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IT 제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서 IT 업종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시가총액에서 IT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IT 업종의 호황은 코스피 전체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다 향후 실적의 추가적인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IT, 특히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 글로벌 IT 펀드로의 자금 유입 역시 양호한 상황이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5월에 우리 증시 전망도 상당히 밝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5월에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일단 그 5월 2일 예정되어 있는 그 IMF와 EU 집행위원회의 그리스 지원에 대한 회의 결과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단 그 다음 주 그리고 5월 초반에 그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 주 초반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 마감 전략은 주식을 보유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후반부로 갈수록 그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지수의 그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을 예상하기보다는 그 1분기 실적 호전주 그리고 2분기에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 그 종목 위주의 장세가 종목 위주 장세로의 접근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심 업종은 아직도 여전히 IT 위주로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IT 업종의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IT 주들의 어떤 시장 주도력은 다음 달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짧게 본다면 그 이벤트 측면에서는 내일 상해 엑스포가 개막을 하는데 그 늘어나게 될 중국 여행객들의 수요를 생각할 때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어떤 테마주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박중섭 선임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5월의 증시 전망까지 자세히 한번 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이죠.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많이들 했었는데 역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빈틈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공식 발표가 나왔죠. 결국 매출이 34조 6천억, 영업이익 4조 1,100억. 4월 초의 실적 가이던스보다도 좋게 나왔고요. 영업이익 최고 기록도 다시 갈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록한 금액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수치가 준 서프라이즈보다 그동안에 불안해왔던 부분들, 그 시장의 우려감을 덜어주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LCD, 휴대폰, TV 모든 부분이 좋은 실적이었고요. 특히 우려했었던 핸드셋 부문 긍정적인 실적하고 또 전망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IR을 평가하면 그 수치도 놀라웠지만 시장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에 좋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3D TV의 신규 사업하고 핸드셋 부문의 긍정적인 실적과 전망으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해줬다. 이게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꼽는다면 시설 투자를 늘린다는 점,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관된 IT, 부품, 장비 업체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IT 업종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주가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특히 이제 한국 경기 선행지수 조정이라는 안 좋은 소식을 커버할 수 있는 향후 기업의 투자를 통한 민간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부문 쪽에서는 핸드셋 부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이 오늘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모토로라 실적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모토로라 실적 발표 때 시장의 반응도 아주 중요한데요. 전체 판매량이 줄어도 스마트폰의 판매가 예상을 넘어선 것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토로라 주가 3.4%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때 8% 이상 급등하게 됐었죠. 애플의 독주 속에서 향후 핸드셋 부문이 포커스를 맞추는 스마트폰 부분이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시장의 의문을 어제 미국과 오늘 한국에서 동시에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실적 발표 시즌 시작을 삼성전자가 4월 초 서프라이즈로 시작했는데 4월 마감하면서 삼성전자가 실적 시즌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은 어제부터 시작한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대형주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주 중반 이후에 IT주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이미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IT주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IT주가 계속 좋게 끌고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을 돌아서면서 이런 IT 업종의 좋은 모습도 봐야 되겠지만 4월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4월은 어떻게 보냈나, 또 IT 업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수 움직임은 사실 주간 지수로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종가도 그랬었지만 지난주에 1734포인트에서 지난주에 1737포인트, 그리고 지금 1741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간 단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초에 좀 올랐던 것이 이번 달은 거의 다 오른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월간 단위로 보면 이제 1692포인트에서 저항선 172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차트를 가만히 보면은 차트 분석을 선호한 투자자들 경우는 이번 달 월봉에 아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겁니다. 수렴 이후에 박스권 상향 돌파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하고 또 조정이 있어도 지지선이 강한 모습입니다. 향후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급등락은 나오겠지만 점진적인 상승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급등락이 왜 나오냐, 또 이 얘기 말씀드려야겠죠. 악재가 주로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4월에 나온 악재는 사실 새롭게 나온 악재가 아니라 올해 초부터 나온 얘기고, 또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강도 더 세질 것, 그 점을 좀 인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나 절상 문제, 이제 상해 엑스포 이제 곧 개막을 하죠. 이제는 그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어제 나온 브라질의 금리 인상 소식을 감안하면은요, 브릭스 국가 중에서 다음은 이제 중국 차례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부동산 관련한 긴축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나오는 중국 증시 모습은 계속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유로존 역시 이제 스페인까지 문제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그리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유로존 신용 위기가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이고, 더 시간을 끌면서 확산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야 됩니다. 특정 국가가 디폴트로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문제 해결이 정치적인 면과 또 막연한 구제책과 구제를 받는 나라의 자존심 싸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상황이 결국 잘 해결이 되어도요, 이미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글로벌 부채에서 비용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 이 점을 보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출구 전략은 시작도 안 한 선진국 시장에서 오히려 금리 문제가 나타나면서 비용이 들어간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민간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동안의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그러면서 늘어났던 재정 적자가 부담이 되면서 또 역으로 민간 경기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결코 쉽게 볼 일은 아니고 앞으로도 급등락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어닝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유럽발 신용위기라든지 출구 전략 우려 이런 부분의 악재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 부분에도 한번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각종 경제 지표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도 한번 잘 뜯어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표는 당장 오늘부터 나옵니다. EU와 미국에서 관련 지표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미국의 GDP 성장률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또 민간 지표인 제조업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중요하고요. EU 또 문제 국가들이 많은 EU 쪽에서는 소비자 물가나 실업률 역시 또 오늘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민간 소비 지표의 회복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큰 또 하나의 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 실적도 좋지만 소비 지표 회복이 가장 또 큰 심리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멕스나 비자카드의 실적 발표에서 보았듯이 카드 회사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지표상으로도 확인되는 소비 심리의 회복은 아주 의미가 큽니다.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한다면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했었던 로버트 실러 교수의 이론을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 발급된 카드 숫자가 13억 장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45장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소비 상황은 카드 소비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카드 소지자보다 미소지자들의 소득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더 크다라는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실제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카드 소비 상황에서 짐작할 수 있는 소비 심리 회복보다 더 큰 웰스 이펙트에 의한 소비 심리가 강화된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 우리가 얻었었던 그런 심리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앞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긍정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점진적인 상승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지원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지표들을 5월 중순까지 발표되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흐름이 5월 중순까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 경제 지표에도 큰 관심을 두고 저희가 천천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이슈를 한번 짚어봤고요.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들 역시 실적이 좋았던 삼성전자와 KT를 비롯해서 이 많은 종목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오늘의 수급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꽤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별적으로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현물 순매수 강화로 인해서 그동안 약세를 딛고 재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많이 줄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서서히 거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세의 그 상방 쪽으로의 그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한 전기전자 강세, 은행주들의 전반적인 강세에 힘입어서 지수의 견조함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오늘장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쪽에서의 대규모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천억 가까이가 비차익 쪽에서 지금 순매수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4,3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670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76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169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140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55억의 순매수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이들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좀 중첩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아닌 종목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종목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살펴봤던 이 관심 종목들도 한번 뜯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현대건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삼성테크인을 올해부터 목요일까지 차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은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한 4종목 됩니다. 신한지주와 화요일은 현대건설, 그리고 수요일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테크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를 말씀을 드렸을 때 손절가 47,0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 부분이 이제 주중에 전일이죠. 전일에 그 손절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상승적으로의 트렌드가 강하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손절로서 일단 좀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일단 향후 48,000원 돌파하면서 49,000원까지의 양봉 형성할 때 그때 추격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쪽에서는 일단 다시 한번 매기가 다시 돌았을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전일을 큰 폭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손절가를 56,000원으로 이제 제가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56,000원 손절가 부분에서 하향 이탈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지금 현 국면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고 현금 확보한 다음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요일 날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죠. 오늘 강세입니다. 3.46%가 상승을 했고 1,600원이 올라와 있죠. 47,900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45,000원 부근부터 그리고 추천 당일의 그 가격대부터의 그 분할 매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매수하셨으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 라인은 계속해서 살아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45,000원에서 46,000원대에서의 박스권 이런 부분을 돌파하면서 오늘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55,0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상으로 봤었죠. 55,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일이죠. 삼성 테크윈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오늘 300원 플러스에 89,400원에 0.34%가 상승해 있는데 5일선까지의 지지력 테스트가 여전히 유효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9만 원 정도까지 형성을 해주면 상당히 강한 에너지가 돌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89,500원에서 지금 공방 중인데요. 장 종료까지 9만 원 돌파를 할지 안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 목표 가격이 95,000원까지 제가 봤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월요일 날의 그 양봉 이런 부분이 돌출이 된다 이러면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95,000원까지 무난하게 뭐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삼성 테크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좀 아쉽게도 최근 들어서 금융주가 부진에 빠져 있죠. 지난주는 일단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향후에 다시 매기가 몰릴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참가를 해보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테크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 종료까지도 한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급등할 수 있을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월요일부터 참 많은 종목들을 살펴봤었죠. 동아엘텍, 셀트리온, 네오이스게임스 그리고 어제는 풍산까지 이렇게 4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수익이 괜찮거든요. 예,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 요즘 장의 그 특징인데요. 혹시 보유 종목이 잘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가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도 단행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현재 풍산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이 이루어지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26,000원의 지지력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랠리관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33,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목표가보다는 추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계속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27,800원의 고점에 나오고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시에는 일단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저점 구간에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한번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은 동아엘텍인데요. 동아엘텍 같은 경우는 5,700원에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5,5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지지라인 위에서 정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목표가를 좀 높게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7,800원으로 제시해드렸었죠. 5,700원에서 한 6,400원까지 올라오면서 한 10% 넘는 그런 수익을 현재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5일선을 지지받는 흐름이고 자회사인 선익시스템이 OLED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이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엘텍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좀 더 가져가봐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2, 3일 내에 6,420원의 돌파에 실패할 경우는 차익 실현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장중 저점 부분을 지지라인을 좀 올려서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현재 오늘 장중 저점 한 6,000원 부분이 되겠죠. 6,000원 부분에서 지지받는 흐름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자, 네오이즈 게임즈 최근에 중국발
그 실적 호전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아주 단단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시초가가 갭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한 4% 정도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되는 그러한 구간인 만큼 직전의 박스권 고점이 44,800원 정도죠. 여기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줄 거로 예상되고, 저는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요. 직전 고점의 돌파 여부 챙기시면서 이 박스권 돌파에 실패할 경우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음 매수기를 노려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셀트리온이죠. 자, 셀트리온은 21,500원에 매수로 말씀을 드렸고요. 21,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1,000원 밑으로 밀린 적이 없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위에서 그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하는 그러한 향후 매출이 증가할 때 이익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테마섹에서 2,079억 원의 그 자본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자본 유치를 통해서 향후 바이오시밀러에 더 강화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앞으로의 장래가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22,8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밀리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고점 라인을 역시 한 2, 3일 내에 돌파하지 못하면 고점 매도해서 일단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3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쭉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오늘 좀 낙폭이 있습니다.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성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3만 원 선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거기에 덧붙여 주셨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2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을 더 넘어선다면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 네오위스게임스 그리고 풍산까지 모두 다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에서 한 5%까지 수익이 현재 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급등주들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니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권용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진에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바로 문자를 주셨는데 1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한번 일진에너지 살펴보죠. 예, 일진에너지가 최근에 원자력 관련 기기 수출로 매출이 증대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녹색 성장 산업 이런 쪽 얘기도 관련되어서 나오는데요. 오늘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차트 모습 한번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는 이 전 저점을 붕괴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종가상으로는 지금 아래 꼬리 남기면서 지켜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도 전일 대비해서도 최근의 거래보다는 좀 더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과연 이게 15,000원이 지켜지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주 초반까지도 이 15,000원이 지켜지고 반등세가 세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추가 하락이 방지되는지 혹은 그 15,000원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한 단계 더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한 15,000원 정도를 염두에 두셔서 그게 붕괴되고 내려간다라면은 일단은 그 손절을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진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 번에 두 종목을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 종목은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한 종목은 사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현진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25,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진소재가 지금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23,900원, 오늘도 1%대 갖고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실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한 종목 추가로요. 지금 한국전력을 매수하고 싶으신데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까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팬이신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예, 현진소재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흐름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월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피크를 찍었었죠. 61,000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주가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시세가 나면서 조선 부품주로 이 종목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융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는 다시 풍력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이제 한 차례 시세를 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특별히 이렇게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일봉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 여름부터 해서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또 하단 쪽에서는 저점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하단 부분에서 한 22,000원대 23,000원 정도 되겠죠. 23,000원 정도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가격대가 지켜진다라면은 다시금 상승 추세, 이러한 그 수렴 형태의 상단인 네. 29,000원대까지는 한번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한국전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런 종목 같거든요. 예. 오늘 뭐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올 초에 이제 좀 급하게 굉장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둔한 종목이었는데 불구하고 네. 어떤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거래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고요. 네. 일단은 뭐 매수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확인을 하고 이러한 이평선을 이제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좀 추격 매수가 차라리 더 나은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대를 본다라면은 한 그 35,000원이 돌파되고 난 다음에 네. 일단은 하락 추세가 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매수에 가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매수를 35,0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시게 된다라면은 한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한 4만 원대 정도까지는 매수 여력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35,0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한국전력은 매수를 하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막 현진소재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 있거든요. 이분께서는 매수를 하신 가격대가 23,450원입니다. 지금 가격대와 비교를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상태긴 한데 네.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매수가 근처로 내려오니까 이걸 또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수익 실현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네. 일단은 매도 시기는 좀 놓치신 것 같고요. 지금은 플러스인 상태인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23,000원 그러니까 그 올라오는 지지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3,000원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그래도 한 2만 원대 후반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플러스인 상태고 하기 때문에 좀 홀딩을 해보시면서 23,000원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분께서 같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 내용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 보내주신 분이 보니까 8502님이시네요. 23,450원에 매수하신 분께서는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고 더 가져가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진소재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020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동부하이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동부하이텍이 지금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이득이 나셨습니다.
좀 많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오늘 1.3% 정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예, 최근에 뭐 IT 경기 상승과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에 뭐 이렇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는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반도체 경기의 화랑 자체가 뭐 어떤 그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IT 기기 보급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그 중국 PC 시장의 어떤 그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2007년도 말부터 해서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불황을 겪으면서 그 투자는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반도체 수급 상황이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봉 차트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동부하이텍 일봉 차트인데요. 그 이번 달 초에 상당폭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상당히 그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그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가 7,600원이고 수익이 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워낙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21선이 붕괴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네요.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동부하이텍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2번이나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0484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목명이 SNU입니다. SNU를 매수를 하셨고 2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SNU, 지금 오늘은 1.1% 오르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와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수익이 좀 나신 상태거든요. 일단 어제 좀 많이 하락해서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큰 흐름부터 한번 짚어본다라면요.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IT 관련주에 속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월봉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거래량 상황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었는데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박스권을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일봉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된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당폭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격도가 벌어진 부분들은 약간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의 초입에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매매자이냐 혹은 중장기 투자자이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틀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종목을 적어도 21선 깨지지 않고서는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1선 깨지지 않고서는 꾸준히 좀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격이 과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 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금화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정리보다는 더 빠르게 많은 종목을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9,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8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891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비중도 좀 있으시네요. 8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포스코 ICT 한번 살펴보죠. 네, 올 초 들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달 들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가 9,600원 정도로 하락의 초입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8,450원. 그러니까 전저점 부근이죠. 그 부분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450원이 일단은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 N자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그 가격이 깨진다라면 손절로 대응하시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9,200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한번 전 고점 부근이 한 10,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성물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일단은 1784님께서는 삼성물산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한 분은 4142님이신데 하나와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다고만 이렇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뭐 저희에게 딱히 비중이라든지 매수 가격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상담을 해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삼성물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매수를 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한번 저희가 살펴보죠.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업체이면서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지주회사, 준지주회사 역할을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요. 그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GS건설이라든지 다른 건설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뭐 주택 건설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해외 수주 부분이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부각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택 경기 활성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지지되는 라인을 지금 뚫고 상당히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면서 더 안 좋은 모습은 지금 거래량이 또 실리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단정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도 더 하락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들 또 좀 일부분 현금화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유비코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코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2359님께서 올려주셨네요. 8,39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비코스 8,49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 오르고 있네요. 네, 한 2개월 정도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 터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까지 연 3일, 3, 4일 정도 이렇게 상당폭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진 모습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윗꼬리를 남기면서 거래도 실리고,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눌림목 형태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투자자인지 혹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인지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법이 좀 틀려지게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매도를 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격 좁히기 과정이 향후에 좀 이렇게 벌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눌림목 때 다시 위에서 이익 실현한 부분들을 채워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상당히 조정을 잘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터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적어도 중장기 이상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홀딩하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장비 업체죠. 유비코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고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수익이 좀 나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아니면 단기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기 이상으로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비코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 했더니요, 지금 한국석유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6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변동성을 최근 들어서 좀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석유는 또 어떻게 할까요? 네,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상당히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이달 초에 들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시 시세를 주기 전에 가격 원점까지 올 때까지의 굉장히 중간중간에 탄력적인 흐름을 보인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번 달 초부터 해서 굉장히 뭐 특별한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겪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제가 이렇게 뭐 지지될 수 있는 선, 그다음에 저항이 될 수 있는 선들을 좀 그어봤는데요. 일단은 1차 지지가 될 수 있는 선은 이제 뚫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2차로 이제 지지될 수 있는 부분이 한 5만 1,000원 정도, 5만 1,8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지지 여부를 보셔가지고 그 가격대에서 어떤 그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양봉의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한번 그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참 많은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한 종목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도 한번 살펴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이녹스는 오늘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지금 8% 정도 급락하면서 시장 마지막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12,000원입니다.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수익이 나신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낙폭이 너무 크고 향후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녹스 한번 진단 좀 부탁드리죠. 예, 이녹스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 갭을 동반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위로 굉장히 이렇게 뭐 고가와 그다음에 저가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전반적 이러한 캔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매수자와 그다음에 매도자 자체가 굉장히 뭐 이견 자체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 이 하나의 캔들을 보면서도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하락 갭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향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갭을 메꾸는데 상당히 좀 에너지가 소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 있다 그러시면은 좀 현금 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게 된다라면요.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붕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그런 지지가 되어 왔던 그런 추세선인데요. 이러한 하락 지지되는 선이 만약에 다음 주 초에 만약에 붕괴가 되어진다라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를 하시는 것을 주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KB오토시스라는 종목을 준비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네. 매수가는 이제 제가 처음에 11,900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었는데 네. 그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동시효과 지금 들어간 상황에 12,550원까지 지금 거래가 됐는데요. 네. 일단은 반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11,900원 정도의 한 절반 정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종가의 한 절반 정도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칼 아이칸의 적대적 M&A 가능성이 있고요.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전에도 몇 번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해외 자동차 판매 회복과 그다음에 신차 출시 효과, 그다음에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내년 초에 인도 현지 공장을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매출액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종가 그다음에 만약에 다음 주 초에 11,900원 정도까지 하락한다라면은 매수에 임하시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목표가인 1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전저점을 붕괴를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손절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오토시스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라고 할 수 있죠.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 칼 아이칸이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퍼지면서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괜찮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권영문 과장과 함께 많은 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죠.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에 대한 소식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